푸른 농가입니다. 묵직한 감자 상자가 가득 쌓여있는 이곳은 감자 창고 겸 작업장인데요. 지난해 9월 수확해 반년 가까이 토굴과 저온 창고 등에서 겨울을 난 저장 감자들이 드디어 제주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야, 아버님 여기가 지금 강원도 감자가 쌓여있는 저장고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저장고에 물량이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여기 어느 정도나 쌓여 있었어요, 감자가? 반 이상 쌓여있는데 지금 네. 감자 팔아주고 운동하면서 지금 거의 다 빠졌어요. 감자 주문량이 쇄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평창의 재배농가와 유통센터를 찾아보고요. 강원도 감자의 맛있는 간식, 감자떡도 만들어 볼까요? 요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강원도 감자. 실제로 얼마나 인기인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를 찾았습니다. 서버가 다운되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야,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강원도 감자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막 난리가 났다고 들었는데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그 홈페이지로 주문을 받고 있는데 지금 네. 계속 서버가 다운이 돼가지고 잘 못 야. 받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어르신들이나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문도 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계속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이 두 눈으로 한번 이 감자가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쳐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출발! 귀엽게 하나, 둘, 셋. 출발! 그럼 연일 완판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진부면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이 강원도 하면 또 이 감자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정말 많은 우리 농민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바쁘게 선별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자, 여기가 선별장이거든요. 얼른 한번 들어가서 얼마나 바쁜지 제가 일손을 한번 도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돌덩이 아니에요? 이거는 돌덩이 아니에요. 야, 감자가 진짜 처음 제 눈앞에 보인 감자가 이렇게 튼실해, 이렇게 튼실해요. 겨우내 저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저장 감자들은 이렇게 일일이 사람 손이 거쳐 선별 작업을 거치는데요. 아유, 우리 엄마들 여기서 지금 뭘 제가 도와드리면 돼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네. 싹이 지금 많잖아요. 네. 이거 저희들이 지금 이거 따는데 지금 기왕에 오셨으면 이거 좀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엄마가 감사하다고 하니까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를 하고 갈게요.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는 우리 엄마들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많이 모여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유, 잠깐만. 아유, 그러면은 엄마들, 우리 엄마들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입당꾼 엄마들 아니겠습니까? 자, 강원도 감자 홍보 타임을 우리 엄마들이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원도 감자 홈쇼핑. 자, 레디 큐! 강원도 감자는 진짜 맛있고 좋은 감자예요. 네. 근데 이게 어디를 가든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좀 수량이 좀 많다 보니까 인기가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강원도 도민들이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강원도 감자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 어머, 이거 웬일이야, 엄마? 네. 매직! 매직!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지금은 한시름 놓았지만 그동안 말 못했던 감자 재배 농가들의 소가리를 누가 알아줄까요? 지난해 생산량이 평년보다 20% 이상 늘어 수확할 때부터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남부 지역에선 이미 핵감자가 나오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나마 저장 감자들을 팔 수 있으니 농가들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맛 좋은 감자가요. 여러 과정이 저기 우리 어머님들의 손을 거쳐가지고 우리 아버님들의 선별 작업을 거쳐가지고 쭉 진행이 돼가지고요. 예쁘게 포장까지 완료가 된 다음에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분들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원도 감자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자 기다려주세요. 포장 작업을 마친 감자는 진부면의 한 유통센터에 모여 택배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소비자들의 집까지 배달되는 비용은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있어 농민들은 더욱 힘이 나는데요. 여기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냐? 바로 이 택배 송장 있잖아요. 이 송장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합니다. 자, 송장 예쁘게 붙여드릴게요. 자, 창원으로 가실게요. 자, 다음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자, 부산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정부 손님으로 갑니다. 의정부 손님. 자, 의정부 손님 거 배려가 주세요. 자, 여기 창원 거. 자, 선생님 너무 손이 늦어. 너무 손이 늦어. 빨리. 자, 강원도 감자 팔아주기 운동이요. 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 이 사랑과 정이 느껴지는 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러면은 이제 강원도 감자가 전국 곳곳으로 배송이 됐잖아요. 이 감자로 어떤 요리를 해 먹을까 고민 많이 되시죠? 제가 한 가지 꿀팁을 하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리는 어떠세요? 바로 여기로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야, 냄새가 야. 와, 진짜 이거는 이거 빵 냄새. 잠깐만.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감자 아니에요? 이거는 감자 냄새가 아니라 떡 냄새 같은데? 아니 사장님, 여기 감자 요리 혹시 있어요? 감자로 만든 제품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강원도의 감자떡. 강원도 감자를 보다 맛있게 즐겨볼까요? 감자가루를 익반죽해 만든 감자떡은 식감부터 더욱 특별한데요. 숙성의 시간을 잠시 갖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쫀득해지고 부드러운 감자떡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달콤한 팥소와 숙성된 반죽만 익히면 투박한 듯 깊은 강원도의 맛 감자떡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호떡 반죽 하시는 것 아, 같은데? 비슷하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 이 안에다가 팥소를 넣는 거예요. 아. 제가 하나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넣은 다음에 네. 이 팥소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정중앙에. 그다음에 이렇게 아무리야. 그다음 아무리 갖고 송편처럼 쭉 찍으면 예쁜 감자떡 나오는 겁니다. 쉽죠? 이게 끝이에요? 네. 오, 아니 사실 이 감자 요리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뭐 볶음 요리도 있고 반찬으로도 좋고 뭐 포테토 칩도 좋고 에어프라이기에다가 간단하게 튀겨내도 맛있고요. 근데 이 감자떡으로 만들면 참 요게 좋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감자떡을 먹다 보면은 네. 우리가 옛날에 그 조상님들에 의해서 배고프고 그랬던 시절에도 우리가 먹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이걸 먹으면 든든해요. 속이. 네. 사장님 그러면은 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나가 이게 감자잖아요. 감자, 소. 소. 한가위 송편 빚던 실력으로 감자떡 빚기 도전!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끝. 저보다 잘 만드시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알록달록 이게 뭔가 이게 무지개 빛깔, 약간 이렇게 빨주노초파나 뭐 이런 게 색깔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잠시 후에 요거 빚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고구마 가루를 이용한 자색 고구마 감자떡하고 또 단호박 가루를 이용해서 호박 감자떡을 만들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과거 투박한 생김과 거뭇한 색깔의 감자떡은 잊어두세요. 자색 고구마 가루와 노란 단호박 가루를 섞어 색깔을 입혀주면 일단 눈부터 맛있어지는 매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든 감자떡은 기모른 찜통에 면포를 깔고 30분가량 쪄서 맛있게 뜸을 들이면 밋밋했던 감자떡에 화려하고도 맛있는 변신 성공! 와, 알록달록 접시 위에 봄이 피었네요. 자, 여러분 감자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뭐니 해도 이 먹방은 기본부터 해야 돼요. 이게 안에서 국물이 씹히는 게 야, 누가 감자가 푸석푸석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단맛이 야 여기 안에 꿀 넣네. 사장님 언제 나물래 꿀을 넣어놨어? 짜릿짜릿 확 걸리는 감자떡 너무 좋아. 언니 짜릿짜릿 너무 좋아. 감자에 푹 빠져
연일 완판을 기록하며 뜨거운 감자가 된 강원도 감자. 11,000톤의 강원도 재고 감자를 빠르게 소진해 나갈 수 있었던 건 위기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 덕분일 겁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강원도 감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려운 시기 농가의 시름도 함께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강원도 감자로 건강한 밥상 차려보세요. 일 년 중 가장 활기가 넘치는 계절 봄. 움트는 새싹처럼 우리 마음에도 꽃이 피어야 되는데요. 더디게 흐리는 시간만큼이나 마음의 봄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3월 20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652명.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저력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데요. 마음의 봄을 만들어가는 착한 나눔 현장으로 녹주부 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일시 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평범하던 일상 하나하나가 그리운 요즘,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힘든 순간에도 일상의 온기를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끼니 해결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 봉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마음의 봄을 부르는 착한 나눔, 오늘 첫 번째 주인공들입니다. 아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네요. 심각 단계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이고 모두 다 이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음식 준비가 한창이세요. 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의해서 휴가를 했지만 그래도 점심을 굶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으로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평소 280인분을 준비하던 양에서 지금은 50인분 정도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함께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앞섭니다. 드시던 분들이 못 드시고 하시니까 좀 마음은 안 좋죠. 아유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다들 고생들 하시는데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럼요,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따뜻한 집밥이 다 완성돼 갈 때쯤 복지관 밖에선 도시락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직접 도시락을 가지러 오셨는데요. 이 시간만을 기다리셨던 거겠죠. 어려운 거기에 여기서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주니까 우리 같은 영세민원들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안 그러면은 집에서 밥도 먹었든 말든 하는데 계속해서 준다니까 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드디어 배달 봉사자분들 차례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분들인데요. 일주일에 3번씩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시는 어렵지만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분들은 단순한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들이 아니고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드릴 부분은 없는지 촘촘하게 살펴보고 연결해주는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도시락 잡수실만 하시죠? 예. 거시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가막살이에요. 가막살이 하셔요. 하늘과 땅같이 고마워요. 아유, 너무너무 고마워. 혼자 이렇게 사는데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해주겠어요. 말도 못하게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 아유 세상에 이렇게들 방귀를 좋아하신다. 네. 기운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서 서 계시는데 정말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께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어요. 그때 저희가 찾아가지 않았으면 진짜 어르신 진짜 어떻게 됐을지 깜깜해요. 네, 아찔해요. 네. 사회가 굉장히 어렵지만 좀 더 우리가 참고 힘을 내서 하면은 더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또 불우한 이웃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마음의 봄을 전하는 날개 없는 천사.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재봉질로 착한 나눔을 펼치는 주인공들입니다. 마스크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면 마스크를 제작해 기부하는 곳인데요. 다들 바쁘시네요. 안녕하세요. 어머, 지금도 보니까 뭐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에 원단 자르기 바쁘세요. 예, 마스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우리가 만들어서 기부해드리자. 이 시간을 조금 우리가 함께 이겨내보자라는 의미로. 동부에 있는 마을 공동체 분들입니다. 생활창작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활동하는 산림 공작소인데요. 쉬지 않고 돌린 재봉질로 만들어낸 마스크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2,400개는 여기 동구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뿌려졌고요. 그리고 한 2,000개 정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가지고 대구 분들이 처음에 보낼 때 전화도 주시고 문자에도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잘 사용하겠다라는 그 문자를 받으니까 저희가 너무 뿌듯하고 감사해가지고 오히려 더 힘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심은 통하는 법이죠. 거창하고 요란한 기부만 기부가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마음으로 위로하는 진심. 이게 바로 진정한 나눔 아닐까요? 코로나19가 없어질 때까지 저희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할 예정이고요. 모두 다 힘을 내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도 힘내겠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이름을 붙이셨네요. 마음 백신. 맞네요. 마음을 달래주고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유한 혈액은 3일분, 위기 단계상 주의 단계. 대한적십자사가 회장 명의로 헌혈에 동참해달라며 호소문까지 낼 정도로 비상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게 바로 헌혈이죠. 아니 말이죠. 이 마스크 한 장에만 발을 동동거렸지. 이 혈액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남의 얘기처럼만 들렸거든요. 네, 혈액 재고가 지금 3일분 이하인 주의 단계까지 떨어졌었는데 많은 시민이나 도민들 분께서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셔가지고 현재 저희가 혈액 재고 보유량은 3.51분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개학이 늦어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단체 헌혈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개인 헌혈자들이 채워주고 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착한 나눔의 주인공들입니다. 헌혈하는 분들의 수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는 헌혈자분들 숫자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10년, 20년 만에 헌혈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마이크 잠시 내려두고 이 팔을 좀 걷어 붙여야겠는데요. 함께 가실까요? 생명을 살리는 가장 작은 실천이 바로 헌혈이죠. 이 좋은 일에 빠질 수 있나요? 대한민국 착한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현장. 우리 마음에 봄바람이 붑니다. 그 혈액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라도 와서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곳은 방역이나 소독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고 제 피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 언제라도 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분들이랑 이제 간호사 분들이 많이 이제 대구로 파견 나가셔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딱히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혈액 공급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서 혈액 헌혈하게 됐어요. 우리의 일상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만큼 아득하지만 우리는 꼭 이겨낼 겁니다. 함께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니까요. 아니 지금만 이제 헌혈을 마치고 나왔습니다면 별거 아닌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이런 마음으로 좀 어려운 시기지만 그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그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체열 환경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이 작은 나눔이 이웃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껏 그래왔듯 우리는 더 똘똘 뭉쳐 극복해낼 겁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을 부르는 손길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우 여러분 봄이 시작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아직 저는요 봄을 맞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음도 굉장히 우중충하고 오늘 보세요. 이 날씨도 너무 우중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인가 머시갱인가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우울해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봄맞이 좀 어떻게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우리 집안의 분위기부터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봄맞이 대청소로 우리 마음의 봄을 느껴보러 가보시죠.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마음은 아직도 겨울이라고요? 겨우내 묵은 때 말끔히 씻어버리고 새봄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반짝반짝 우리 집에 새봄을 부르러 출발! 자, 여러분 이 봄맞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이 대청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이 의뢰한 주인공의 집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니까는 뭐 청소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깨끗하거든요. 그러나 구석구석 쌓여있는 이 먼지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디로 한번 청소를 해봐야 될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여름 뜨겁게 불사르고 겨울잠에 들어갔던 우리 집 에어컨. 호흡기 관련 생활 가전인 만큼 미리미리 점검해두면 좋은데요. 우리 집 에어컨이 그냥 다 부시고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막 지금 막 나사 돌아가고, 어머야, 저기 지금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 알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필터 청소만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안에는 이제 그 팬이라든지 그 에바라는 냉각 핀이 있거든요. 그 안에 서식하는 곰팡이들까지 잡지 않으면 그 필터 청소만으로는 그 효과를 보긴 힘듭니다. 보통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에어컨 청소는 필터 청소와 손이 닿는 곳의 물 청소가 전부.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의뢰받는데요. 사실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전문가분을 모시지 않는 이상 일반 주부님들이 청소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다 분해하기에? 자, 일반 가정에서는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시즌에 여름이 왔을 때 사용하실 때에는 주 1회 정도 세척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세척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필터가 에어컨 뒤쪽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당기셔서 빼신 후에 그리고 샤워기를 이용해 세척을 하시는데 샤워기를 이용해 세척을 하기 전에 준송세제를 좀 발라서 어느 정도 약품 반응에 시간을 두고 하시면은 더 빨리 때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어컨 필터는 일주일에 한 번 중성세제를 이용해 닦아주면 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럼 분해된 에어컨의 속사정은 어떤지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게 진짜 에어컨을 분해하기 전에는 정말 깨끗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분해하고 났더니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와 진짜 끔찍해요. 근데 이 상태로 여름을 만약에 맞이했다면 이 호흡기 안으로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더 끔찍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분해해가지고 세척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진짜 제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으면 공기의 흐름이 막히고 통풍도 잘 되지 않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데요. 사람의 호흡기에 들어가면 천식이나 가려움증, 피부 트러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깨끗이 청소합니다. 다음 봄맞이 청소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다용도실에 있는 이 세탁기예요. 이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아주 잘 알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킹소다, 그 베이킹소다를 여기에다가 그냥 칼칼칼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막 부풀립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에 막 찌꺼기, 먼지, 막 오염물 요런 게 막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그냥 쫙 빼줘요. 그러면은 세탁기 청소 끝이에요. 맞죠 여러분? 잠시만요.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예요. 제가 그리고 TV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대표님.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세탁기를 구매하고 나서 처음부터 관리를 하셨으면은 그 방법을 쓰셔도 돼요. 하지만 5,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세탁기를 오랫동안 쓰시다가 이제 찌든 때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사용하게 되시면 그 먼지들이 일어나서 안에서 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먼지들이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세탁물에 묻어나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유 어쩐지 아무리 그냥 옷을 빨아도요 그 쾌쾌한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땀 냄새, 그 찌든 냄새가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세탁기 문제였네. 세탁조 안에 있는 곰팡이균들 때문에
말랐을 때는 그 냄새가 안 느껴지더라도 물이 묻거나 약간 축축함이 생긴더라면 다시 그 냄새는 나올 수밖에 없으니 완전 분해를 해서 그 곰팡이 잡지 않는 이상 그 냄새는 해결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세탁기 안의 상태는 어떤지 볼까요? 대표님 이제 나사는 다 분리가 돼 있고 들어주세요. 네, 이제 나 보기 싫어. 나 무서워. 통을 어떻게?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구나. 하지 않구나. 야, 여기 보면은 이거는 진짜 분해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이거 여기다가 박경리 이름도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뭔지. 이거 봐봐. 이거는 진짜 아무리 깨끗한 주부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정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이 카메라 뒤편으로 우리 집주인 주부님이 계세요.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데 대표님 사실 근데 모든 집이 거의 다 이렇죠? 네, 저거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그죠? 보시면 됩니다. 네. 세탁기의 경우 빨래가 돌아가는 통은 깨끗하지만 안쪽에 물때와 곰팡이들이 잘 끼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관리가 잘 된 세탁기가 이렇다고요? 정말이지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장비를 이용해 그동안의 묵은 때까지 시원하게 벗겨냅니다. 한편 거실의 에어컨 청소는 마무리가 되어가는 듯한데요. 저에게 좀 뿌려주세요. 제가 지금 소독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소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요. 이제 네. 향균하고 살균 작업을 위해서 지금 이 피톤치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피톤치드를 흔히 알고 있는 게 그냥 나무 향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피톤치드가 이제 식물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박테리아라든지 그런 걸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내뿜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톤치드는 향균 살균에는 좋기 때문에 저희는 에어컨 작업을 다 끝나고 나서 피톤치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로 세균도 잡고 피톤치드로 향균 살균 작업까지. 이 정도면 올여름이 두렵지 않겠네요. 이제 에어컨 청소 말끔하게 끝났겠다. 이 청소가 된 에어컨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필터 관리가 일단 1차적으로 우선이고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필터를 항상 꺼내셔서 이제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 세척을 하실 때는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물에 담가 놓으셨다가 그리고 그냥 샤워기로 해서 닦아내는 정도로 세척만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동작하고 나시면 내부에 이제 물기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 물기를 말리기 위해서 일부 제품들은 송풍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송풍 기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 온도를 30도로 맞춰놓으면요, 에어컨이 뜨거운 바람을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30도로 해놓으시면 그 자연 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동작하신 걸 생각하셔서 그냥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송풍 기능으로 쓰시면 실외기가 돌지 않기 때문에 전기세는 많이 나가질 않고요. 그냥 송풍으로 바람만 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 건조를 통해서 안에 곰팡이 등 그런 게 서식하지 못하게 건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청소만큼이나 관리 유지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죠? 봄맞이 청소를 구석구석 다 했잖아요. 오늘 느낌.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잘 몰랐는데 속속해 하니까 좀 아이들한테도 좀 죄책감도 있었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대표님 이제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저희가 또 다른 곳에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갈 곳은 어떤 곳이에요? 저희 지금 이제 봄 되면은 그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렇게 찾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의뢰를 받고 헬스장 쪽으로 이제 방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헬스장에 깨끗하게 단장하러 가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와, 아니 헬스장 규모가 엄청 커서 그런지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아니 평소에 이 에어컨 청소 같은 거 사실 이렇게 대형 규모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몇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냉방이 시작되기 전하고 난방이 시작되기 전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번 정도 진행을 하시는 게 분해 청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약 2주에 한 번 정도는 필터 관리를 해주시면 이제 안에까지 오염물이 들어가는 걸 조금 더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소용 에어컨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내부 오염이 심할 수 있어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네요. 어우, 아니 이거는 뭐 눈으로만 봐도 가정용 에어컨 세척하는 거랑은 스케일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막도 이렇게 막 씌워지고 저건 어떤 가정이에요, 네, 대표님? 지금 저 가정은 이제 주변에 오물이 튀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천정형 에어컨 전용 가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품을 뿌리고 있는데 이제 약품을 한번 뿌리고서 고압의 세척기로 이용해서 세척을 진행하다 보면은 주변에 물이 많이 튈 수가 있어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기적인 청소는 필수. 필터는 물론 실외기와 프론트 판넬, 냉각판 등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들을 찾아서 꼼꼼히 세척합니다. 와, 보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봄맞이 대청소를 말끔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그렇고요. 진짜 청소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이 시기가 진짜 특별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 다시 한번 이 청소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다들 힘든 상황이고 이제 대처해 나가야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우리 호흡기에 가까운 제품군부터 먼저 관리를 해야지만 그런 것도 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겨우내 묵을 때 싹 씻어버리고 집안에 반가운 새봄을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봄이 왔어요. 청소 끝! 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가만 귀 기울이면 듣게 되는 숲 저마다의 이야기와 노래. 오늘은 또 어떤 빛깔의 숲을 만나게 될까요? 숲을 만나는데 학교 교문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숲인 듯 숲이 아닌 숲 같은 학교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아니 학교 주변에 벌써 뭔가 싱그럽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 굉장히 독특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예. 예. 그냥 뭐 학교의 정원이라고 하기에는 숲이 너무 크고요. 네. 또 숲이라기 보기에는 학교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숲이 먼저 있었고 이후에 이제 학교가 들어왔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곳이 다 숲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굉장히 컸겠어요. 저희들이 걸어오는 그 밖에 입구까지도 예. 전부 이제 소나무 밭이 있어서 이 일대는 정말 소나무가 정말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야, 그야말로 그냥 숲 한가운데 학교가 딱 자리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도 궁금하네요. 우리 예. 숲 속을 좀 걸으면서 제대로 들어보죠. 가보시죠. 가시죠. 예. 청하중학교를 포근히 감싸는 마을숲. 예전에 비하면 숲의 규모가 10분의 1보다도 더 줄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그때 위용을 잃었다 해도 사철 푸르른 소나무의 기상만은 여전합니다. 예, 이제 여기 숲 소개를 드릴 건데요. 예. 여기 숲이 이제 관덕 관송전이에요. 관덕 관송전. 좀 예. 어렵기도 하다. 발음도 어렵고요. 예. 이제 끊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관송전은 네. 송전은 이제 소나무 밭이란 뜻이죠. 예. 관이 붙었으니까 관에서 하는 소나무 밭이다. 아. 관 소유의 소나무 밭이다. 그러니까 뭐 도립, 국립, 그렇죠, 시립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군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덕이라는 말은 지명 이름이고요. 예. 그러니까 관덕에 있는 관에서 소유한 소나무 밭이다라는 말인데 관덕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생겼냐면 네. 원래 이제 이쪽이 활을 쏘는 사장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터라는 말이 어감이 좀 좋지 않다고 이제 어차피 활을 쏘려면 관역을 보고 쏘잖아요. 그 관역을 볼 때 덕을 가지고 보아라. 그래서 관덕, 덕을 본다라는 의미로
지명이 되면 관덕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한 마을 숲과는 달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자체라고 한다면 관에서 관리를 했다면 그렇죠. 규모도 굉장히 컸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기록에 의하면 약 한 10헥타르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예. 요 앞에 이제 우리가 흐르는 청하천의 범람을 막고 또 관에서 어차피 나무가 많이 필요하니까 어떤 그런 뭐 목자재든 전부 재료가 다 나무였으니까요. 그래서 소나무를 이제 소유를 해서 관리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10헥타르에 달했던 그런 숲이 이제 이후에 오면서 뭐 탐관오리들도 있고 또 그 또 숲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주로 이제 연산군 때 고종 때 좀 그게 심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서 숲은 많이 훼손이 되었고요.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10헥타르에 달했던 숲이 한 0.8헥타르 한 10분의 1 뭐 미만으로 이제 줄어든 거죠. 아, 속이 좀 상하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지고 또 인간의 욕망 때문에 훼손됐던 우여곡절의 역사를 간직한 관송전. 다행히 1952년 청하중학교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이 숲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 수반의 학교가 있어서 그런지요. 교정을 걷는 기분이 나네요.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게 이제 교정을 걷는지 공원을 걷는지 맞아요. 모를 만큼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2000년에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서 학교 숲 부문의 대상을 차지한 학교입니다. 아, 그래서 아름답군요. 그렇죠. 사실 학교 숲이라고 하는 용어는 학교에 숲이 있다는 뜻일 텐데 저는 이렇게 봐요. 학교와 숲은 참 이게 어울리는 단어다. 예. 왜냐하면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이게 이제 또 새싹이 트고 꿈이 있고 이런 곳이잖아요. 네. 이 숲 또한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좀 밝고 희망적이고 이런 이미지라고 보면 학교에 숲이 있고 숲이 학교에 있으면 굉장히 서로가 공생이 되는 관계다. 특히 이제 청하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령이 80년에서 200년 된 소나무들이 울창한 숲이다 보니까 예. 학교보다 훨씬 더 역사가 있으면서 학교를 좀 이렇게 보다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곳을 걸으면 마치 공원을 걷는 듯한 교정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맞네요. 하늘을 찌를 듯 키 큰 소나무들이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내는 관덕 관송전. 이 숲의 깊고 맑은 기운은 학생들에게 학창 시절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네요. 선생님 저는요. 예. 숲도 숲이지만 이름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청하. 맞습니다. 아름답잖아요. 맑고 푸른 어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요. 네. 이곳 이제 관덕 관송전은 민인이라는 현감이 왔을 때 만들었고요. 예. 청하를 사랑하신 또 다른 현감이 계셨어요. 누군데요? 누구나 들어도 아는 겸재정선. 진경산수와? 예. 예. 그분의 그림이 청하 성읍도라고 있는데 그 그림에 있는 나무가 아직도 있는 곳이 있어요. 이 근처에 있다고요? 그럼요. 청하에 있죠. 청하중학교 옆에? 예, 가까워요. 예. 그거 재밌겠네. 그거 좀 예. 보러 가죠. 가보시죠. 예. 네. 관덕 관송전에서 시작된 청하숲의 이야기는 특별한 나무 한 그루로 이어지는데요. 조선 최고의 화가 겸재정선도 반한 청하의 매력. 바로 이 회화나무가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청하면사무소거든요. 네. 청하면사무소가 조선시대에서는 여기가 이제 청하읍성 안이에요. 겸재정선이 이곳에 현감을 와 계셨고요. 네. 그때 그렸던 그림이 청하성읍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하현, 청하성읍을 그리신 거죠. 그 그림에 있던 나무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화나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의 해화나무의 그림이 지금 현존해가 있으니까 지금 청하읍성은 뭐 사실 흔적을 조금 군데 외에는 찾기는 어렵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청하면사무소를 포함해서 청하읍성이 만약에 복원이 된다면 굉장히 청하의 문화적인 가치가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겸재정선이 남긴 그 청하성읍도 그림 때문에 그런 거죠. 둘레는 1,300척이 넘고 높이는 9척 정도였다는 청하읍성. 우리는 상상만 해보는 그 풍경을 회화나무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겠죠? 의미도 있고 듣는 재미도 있네요. 관덕, 관송전. 네. 어떤 매력이 있어서 어떤 의미로 남아가길 바라실까요? 숲은 우리가 바라만 보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그 마을과 이 역사를 함께 해왔다는 거거든요. 이 오늘 보셨는 관덕 관송전은
특히나 이제 겸재정선 선생님까지 연결이 되면서 우리 숲이 그냥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뭐 계속 그렇게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단순히 힐링하러 오는 공간만이 아니라 오늘은 이 숲이 우리의 친구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든든한 울타리이자 정겨운 사랑방이고 마을의 역사이기도 한 우리의 숲.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더 매력 넘치는 마을 숲을 찾아서 우리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쭉! 보다 스마트해지고 보다 글로벌해진 2020년.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아날로그와 레트로 감성이죠. 복고풍 감성들이 먹히고요. 손으로 직접 쓰고 어느 하나 똑같은 게 없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서점은 사라져도 헌책방은 다시 생겨나는 이유. 컴퓨터 디자인보다 직접 쓴 손글씨를 찾는 이유. 차 한 잔을 마셔도 레트로 분위기가 끌리는 이유.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감성 충전하고 싶은 이 계절. 아날로그와 레트로의 매력을 탐구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SNS에 매일 업데이트되는 소소한 일상들. 스마트폰 하나면 영상 통화까지 자유자재. 이런 요즘에도 손글씨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먼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가정집. 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는 정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정미 작가의 최애 작업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어디 집안 곳곳에 자리한 작품들 먼저 만나볼까요? 이 작품은 서울에 있는 이산글씨학교 거기에 이제 필마당이라고 작가들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작품씩 내서 하는 전시작인데요. 나태주 시인님의 시를 제가 쓴 겁니다. 이전까지 알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작품들. 네, 이 작품은 한글 패턴 캘리그라피라고 해서요. 글씨를 이제 조각보처럼 만들어서 이제 채색도 하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저는 이 작품을 이번에 봄 전시회 때 작업을 한 건데 화전지에 먹으로 글씨를 쓰고 모양을 딴 다음에 컴퓨터로 이렇게 포토샵 작업까지 해서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전시 중입니다. 캘리그라피를 보고 있자면 종이 구겨가며 손편지 쓰던 추억이 새록새록. 이런 소비 트렌드에 맞게 요즘은 단순히 글자를 예쁘게만 쓰는 기술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개성을 더한 작품들이 꾸준히 먹히고 있다고 하는군요. 펜의 특징이나 강약 조절을 이용하면 같은 문구라도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캘리그라피. 자신만의 필체를 개척하는 재미도 쏠쏠하다는 것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필통 안에 있는 필기구는 다 사용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글씨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펜은 제가 좀 좋아하는 펜이고 주로 많이 쓰는 펜이에요. 요건 스펀지로 붓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글동글한 글씨 쓸 때 훨씬 더 좋고요. 제가 좀 많이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보시면 붓끝이 목끝이 붓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예를 쓴다든지 정체를 쓴다든지 이런 글씨 쓸 때 훨씬 더 좋고요. 이 펜은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납작한 펜이기도 하고 요거는 좀 글씨들이 좀 각진 글씨들을 쓸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디 찬찬히 비교해 볼까요? 동글동글한 스펀지 펜으로 쓴 것과 각진 펜으로 쓴 글씨의 차이 보이시나요? 작게는 명암과 간판부터 미디어 대문 글귀, 글씨 테라피 등등등 캘리그라피의 세계는 더 창조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 정해진 룰이 없는 만큼 도전의 장벽도 그만큼 낮아졌다고요. 제가 오늘 요거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요걸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글씨가 이 방향이 틀리다 그러면 이걸 고치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의 간격이나 위치, 크기에 따라서도 무궁무진하게 변하는 캘리그라피. 잘 쓰기 위한 요령이 있을까요?
보시면 라자의 방향이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그 방향만 일렬로 맞추면 훨씬 더 글씨가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샵을 연습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이렇게 해시태그 할 때 샵 많이 쓰잖아요. 그 방향대로 가로 세로 방향만 맞추셔도 글씨는 깔끔하게 보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그 방향대로 글씨가 써져 있어요. 자필로 글씨 쓸 일이 줄어들다 보니 글씨 연습용으로 입문하는 사례들이 부쩍 늘었다는데 캘리그라피의 첫 시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캘리그라피는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누구든 글씨를 다 써요. 그 내가 어떤 글씨를 쓰고 있는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내 글씨가 이거는 너무 못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내 글씨도 이거 누구한테 선물해도 이쁘겠다. 이 정도면 됐네? 이렇게 좀 자기 글씨에 대한 만족도가 좀 있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쓴 글씨를 조금만 이쁘게 따듬어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멋진 캘리그라피를 하실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하실 수 있는 게 캘리그라피입니다. 감성 하나만으로 힐링이 되는 캘리그라피의 세계. 손가락을 두드리는 타자 글씨보다 직접 쓴 손글씨가 끌린다면 여러분도 캘리그라피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이어서 찾은 두 번째 장소, 천원 코너부터 낡은 책들까지 서점이라기엔 수상합니다. 여기 헌책방이라서 그래요. 스마트 기기 하나면 수천 수만 권의 책을 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출판 시장도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런데 오히려 책방이 되살아나고 있는 이유,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의 어릴 적 헌책방을 찾던 기억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헌책방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보물찾기 하듯 절판된 책을 득템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학창시절 문학 감성을 되살려보는 재미도 있단 말씀. 헌책방이 주는 매력은 헌책방에 오면 추억이 깃들어져 있어서 그런 점이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찐 아날로그 감성. 책장을 넘기는 소리, 손끝으로 느끼는 종이의 감촉, 책 특유의 향기까지. 감수성 터지는 헌책의 아날로그 감성 놓칠 수 없겠죠? 계속해서 발길을 옮긴 곳은 경북안동의 한 카페. 골목을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이 분위기. 레트로 감성이 필요할 때 커피 한 모금 어떠세요? 복고풍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요즘 레트로 감성에 새로움을 더한 뉴트로, 개성을 입힌 힙트로 등 신주어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 카페는 SNS상에서 핫하디 핫한 감성 카페. 언뜻 둘러봐도 눈길을 사로잡는 소품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네, 냉장고나 카메라 이런 것들 제가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둘씩 모으고 또 수집했던 것들을 공간에 이제 녹여내서 잘 인테리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 기타 같은 것들은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던 제품들 그리고 물건들이고 그거를 이제 저만의 공간에 이제 다른 여기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 녹여내고 소개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공간 마련이나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지금의 짙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손때 묻은 통기타에 오래된 LP판, 특히 필름 카메라는 카페 주인장이 특별히 아끼는 것들이라는데 직접 찍은 사진들도 만나볼 수 있다 보니 소품 감상은 물론 작품 감상까지 가능하다고요. 네, 요즘 워낙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또 빨리빨리 이런 문화가 많으니까 요즘 디지털 카메라나 또 쉽게 또 접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름 카메라만의 감성, 색감 그리고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 찍었을 때 혹시나 그 결과물이 어떨까 하는 그런 두근두근 거림 그런 것들이 아마 이 필름 카메라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이 돌고 돌듯 감성도 돌고 도는 법. 이런 복고풍 레트로는 2030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좋습니다. 카페 단골들은 올드 영화 한 편 틀어놓고 오랜 시간 머물다 가기도 한다는군요.
강아지랑 고양이들이 있어서 되게 친근하고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셔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카페 오면 일단 저렇게 레코드부터 시작해서 빔 프로젝트 이렇게 약간 문화예술적으로 즐길 수도 있고 이 레트로 감성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접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감성 자체를. 레트로 감성 뿜뿜하는 카페에서 시그니처 음료와 메뉴 시켜놓고 나른하게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으니 이런 감성 카페에서의 여유 한 모금 이 봄에 딱이지 않을까요? 손글씨, 헌책방, 레트로 카페까지 옛 감성이 그리울 때 만나는 감성 충전의 시간 어떠셨나요? 싱숭생숭해지는 봄, 울적해진 마음을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으로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